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기문란, 야당은 색깔론이라면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07년 11월 그날의 진실은 뭘까요? 주제부터 보시죠. It's full of fabricated false information, pursuing nothing but a sinister political purpose. 우리 정부는 지난해 표결에서 찬성한 지 1년 만에 기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표결에 앞서 남북 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기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입장을 바꿨다는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책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거기 다 나와 있고 책에 써놓은 거 그대로입니다. 김만복 실장님은 뭐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도는 다 감안해서 책 썼어요. 왜 이 시점에 공개하셨는지 여러 가지 또 추측입니다. 그건 생각보다 한 1년이 더 길어졌어요. 9.19 공동성명 10주년에 맞추어서 책을 작업을 3년 전에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1년이 더 걸렸어요. 김경수 의원은 그 통보한 거였다, 북한에 통보한 거였다라고.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 네, 송민순 회고록 논란 워낙 여러 입장 그리고 여러 주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각도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를 유엔에서 결의를 하는데 엄연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왜 그걸 북한 당국자에게 몰래 국민들 몰래 그것을 뻔히 답을 알면서도 물어서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모의입니다. 모의. 내통 모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일의 결재를 받아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을 결정했다는 송민순 회고록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주권 포기이자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 특검, 검찰 수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진상규명 TF를 꾸리더니 위원회로 격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도 정가빈 의원으로, 그러니까 좀 중진 의원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지요. 사실상 지금 보신 장면들은 그 원래 이정현 당대표의 발언은 아마 그 전날 주말 사이에 있었죠. 주말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전수원 원내대표는 오늘 한 것입니다.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진상조사 TF팀이 오늘 최고위에 참석을 해서 당 지도부에 요구를 했어요. 어떤 요구를 했냐면 이것을 정쟁으로 삼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마라. 이 부분은 차갑게 아주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물어야 된다 하고 요구를 해서 아마도 이정현 대표의 내통 이 발언은 아마 그 전날 그러니까 주말에 한 발언이고 이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서 뭐 내통을 했다 이런 발언은 아마 전수원 원내대표는 안 했습니다. 전수원 원내대표가 요구한 건 청문회나 특검, 검찰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새누리당이 지금 이 전선을 아주 장기전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서 이렇게 비판을 해갖고 정쟁의 어떤 모습을 보이면 비판의 목소리도 또 똑같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재인 그 유력한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뭐 아까 대권 주자로서의 그 문재인 전 대표를 아주 검증을 하겠다. 안보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라는 장기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뭐 내통했다 이런 공격적인 발언도 나왔지만 그런 게 아니라 북한에 물어보고 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는 그 회고록 내용 자체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실 여부는 어떻게 가리는 게 맞는 겁니까? 뭐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지금 뭐 잘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라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본인 스스로는 좀 별 기억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 송민순 전 장관은 본인이 나름대로 꼼꼼한 기록의 바탕에서 이야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나머지 분들은 지금 그러면 반박하시는 분들도 뭐 나름대로 기록은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 기록들이 서로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 결국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면 그 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예. 그것이 북한에게 물어보자는 결정이 나왔다고 하니까 예. 그때 당시 회의록을 봐야 되는데 예. 그 회의록이 아마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관여했던 기록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걸 보려고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국회에서 3분의 2의 의석이 찬성을 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힘들 것 사실상 같고요. 힘들겠네요. 사실 힘들죠. 예. 힘드는데 만약에 지금 송민순 장관의 해고록에 대해서 누군가가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뭐 명예훼손으로 뭐 고발을 한다든지 그럼 이 수사가 진행될 과정에서 고법 그 원장의 영장이 발부가 되면 또 들여다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면 나름대로 사법적 판단에 갈 경우에는 그것도 들어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사실 그 실체를 밝히기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논란의 가장 핵심 당사자인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예. 이 팩트를 본인이 어떤 식으로 기획을 되살려내든지 주변의 이야기를 해서 합리적인 예. 설명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뭐 위원회 차원에서 진실 규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워낙에 유력한 야권의 대선 후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또 이제 관련해서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이런 얘기를 SNS에 남겼습니다. 문 전 대표가 만약 지금 대통령이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겁니까? 또 북한 정권에 물어보고 결정할 겁니까? 이렇게 이제 쏘아붙였고요. 또 원유철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도 김정은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것인가? 이렇게 공세를 폈습니다. 이장우 의원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강하게 좀 말을 했습니다. 정계 은퇴하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여권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가 그냥 한 명의 의원이 아니고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이기 때문인데 이런 공세가 앞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여권의 총공세가 이어지는데 또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비박계입니다.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조금 그 뭐랄까 여권 전체에서와 의 당론이라든지 혹은 그 전체적인 어떤 보수적인 어떤 흐름에서 결을 좀 달리하는 분인데 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문 전 대표를 그러니까 겨냥해서 발언을 하고 예. 있어요. 이유인즉슨 사실 안보라는 것은 사실 지금은 경제 민주화로 여권이든 야권이든 굉장히 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 뭐 그 성장이니 무슨 동반 성장이니 해서 굉장히 비슷한 어떤 이 정책을 피고 있는데 안보와 관련해서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승민 의원 같은 비박계들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본류와 생각이 똑같다라고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의 결이 다른 것과는 달리 이 부분만큼은 새누리당 내에서 목소리가 다를 수 없다 자기가 해서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문재인 전 대표를 왜 공박을 당하냐면 문 전 대표가 처음에 입장이 모호했다. 굉장히 모호했다는 점에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재인 전 대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저희가 좀 입장의 그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SNS에 남긴 내용부터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요.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이 다수 의견에 따라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물어본 게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걸 좀 배우길 바란다. 이렇게 일침까지 났습니다. 네, 곧이어 또 트위터에 남긴 글에는 이정현 대표의 얘기였죠. 내통이라니 대단한 모욕이다. 당대표란 분이 금도도 없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선거만 다가오면 이 색깔론, 이제 좀 다른 정치합시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북한 인권안, 기권을 주장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 잘하는 분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이 입장 표명에 대해서 여러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표 입장과 김무성 전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새누리당은 북한 덕분에 존속하는 정당입니다. 하관날 종북 탈영과 색깔론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으니 우리 경제와 민생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새누리당이 그러거나 말거나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고 그리고 우병우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비리의 전모를 규명해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제 김경수 의원은 그 통보한 거였다, 북한에 통보한 거였다라고.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 당사자가 이 내용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사안이 아니지.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핵으로 보도를 접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아연실색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기억이 잘 안 난다.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공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문재인 전 대표가 내년 대선에서 지금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분 아닙니까?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국군 통수권자인데 사실 이 안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불과 뭐 지금 뭐 상당히 10년 전, 오래전 일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실 그 부분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를 자처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사실 조금 말이 안 맞는 소리죠. 지금 이제 그 본인이 물론 기억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이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뭐 본인은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내년에 지금 대통령에 도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지금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상당히 큰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연일 지금 뭐 핵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송민순 장관이 주장하는 부분이 그거는 참여정부의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러면 정 못 믿겠으면 회의록에도 공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2013년도에 이 남북 대화 그 정상회담 때 그 뭡니까 NLL 대화록 문제 때문에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해서 대화록을 그 공개하자고 해서 국회 투표회에서 공개하러 갔는데 그 지금 사초가 실종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논란에 휘말리면서 본인의 그 본인 스스로가 정쟁의 한가운데 빠져든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것을 차단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결국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전 대표가 아까 잘 기억하는 분한테 물어봐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댓글에 달렸어요. 뭐냐면 여기서 지금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은 사실 송민순 전 장관 아니냐. 왜냐하면 송민순 전 장관은 메모를 했고 외교관이기 때문에 워딩, 대통령의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대 국가의 그 상대 국가의 이 비즈니스 파트너도, 그러니까 이 그 외교 파트너도 그 워딩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기억력. 기억해야지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가,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해서 외교적인 결과를 낳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들의 어떤 이 워딩, 이건 굉장히 정확한 메모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문재인 대표가 좀 비겁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친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닮아야 되는 거 아니냐.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그 영부인의 그 이 장인, 그러니까 영부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빨치산의 어떤 그런 이 기억이 있다 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라는 얘기냐. 정면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어떠면은 문재인 대표도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남북 화해 무드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권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것을 갖고 지금의 잣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이렇게 정면 돌파하면 맞는 매도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야권에서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대선을 한 해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런 회고록 내용이 발표가 됐을까?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줄 서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송민순 전 장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다 뽑아서 기록에 의해서 책으로 정리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진실은 있어요. 진실이 어디 도망갑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책하고 통일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그 화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화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정쟁의 소재로 이걸 활용하는 것은 누구한테 국가를 위해서 도움 안 됩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반기문 총장이다, 누구다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점입니다. 예. 왜 이 시점에? 본인은 그것을 원래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예. 본인은 원래 작년에 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출판사 사정으로 지금 늦춰졌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이 본인이 그 지금 유엔 사무총장인 그 반기문 총장하고 상당한 아주 막역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참여정부 시절에 반기문 장관이 외교부 장관을 할 때 송민순 장관은 청와대에서 안보정책실장으로서 상당히 외교 안보의 투토 역할을 했고, 그리고 반기문 장관이 장관직을 물러나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고 난 뒤에 본인이 그 자리를 이어받은 사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두 사람은 상당히 관계가 막연한 사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송민순 장관이 그러면 단순하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띄우고 문재인 전 대표를 일종의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않는데 사실은 이번 이 본인이 쓴 그 빙하는 움직인다는 책의 전체 그 부피가 55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예. 논란이 되는 부분은 8페이지거든요. 본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 본인이 그 청와대 외교 안보실장으로서, 그리고 또 그 앞에는 육자회담 수석 대표로서 본인이 아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거든요. 그럼 이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타결하는 방법은 결국 9.19 공동성명이다. 예.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등이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쪽으로 가자는 그 이야기를 예. 하고 싶은 건데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가 불거졌다는 이야기는 예. 결국은 또 미필적 고의라는 측면에서 약간 예. 그런 마음도 한자를 깔려있지 예.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네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가깝기 때문에 줄서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아니라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가깝다. 그래서 그쪽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예. 그 새천년 민주당의 국회의원 된 것이 손학규 대표가 사실 그 비례대표 예. 4번을 으로 픽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데뷔시켰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손학규 대표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예.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책은 책 내용으로 봐야죠. 책 내용이 어떤 그 내용이냐로 본인도 봐야 근데 파장을 되는데.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내용을 쓰면서. 그렇겠죠. 예. 사실 아까 그 말씀에 단초는 있습니다.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명예훼손죄라든지 혹은 예. 기밀누설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검토했습니다라고 예. 발언을 한 건 그런 어떤 가능성도 전부 다 염두에 두고 썼다. 그러니까 파장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어찌됐든 야권의 이제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내용이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조금 전에 새누리당에서는 정치 공방보다는 이 진실, 사실 규명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야권의 얘기를 들어보면 역시나 정치 공방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권 지도부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먼저 문재인 전 대표께서 명확한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집권당, 검찰 권력은 한참 낡은 정말 환멸스러운 종북 몰이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6%로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대표 종북몰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박 전 비대위원장도 이제 같이 비판은 했는데
뒷말을 들어보면 뉘앙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 뭐 새누리당이 선거철만 되면 들고 나오는 일종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색깔론이다. 예. 이렇게 공세를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상황에서 이 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낙마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정치적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맞받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반면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은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뭐 사드 반대를 당론을 할 정도로 예. 상당히 햇볕 정책에 강한 당론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전선이 문재인 전 대표와 여당과의 지금 전선으로 고차가 될 경우에는 국민의당의 존재감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지금 송민순 장관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2007년도 당시에 북한에게 먼저 물어보고 결정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방관할 수 예.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심 뭐 소위 말해서 안철수 띄우기에 이참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전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도 사실 뭐 안보는 보수라는 예. 경제는 진보지만 안보는 보수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짜 안철수 대표도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찬스일 수는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사실 문재인 대표와 관련해서 박지원 원내대표의 그 입장이 참 묘했어요. 나중에는 어쨌든 굉장히 이 새누리당의 색깔론을 공격을 하면서도 예. 아까 지금 표현했듯이 명확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또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예. 이 여지는 어떤 의미냐면 사실상 이 논란이 계속됐을 때 국민의당이 언제든지 또 예. 사실은 진상 규명해라라고 새누리당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가능성이 또 있지 않나. 예. 말씀하셨듯이 그건 여러 가지 또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그런데 2007년 11월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이제 밝힌 내용 있는데 그 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또 다른 핵심 인물들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핵심 인물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내가 그럼 그걸 안 하는데 물어봐가 바보가 어디 있을? 대통령이 주재했다 그런 대통령 주재 회의에 내가 참석한 사실이 없고 만약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었다면 거기서 결론이 맺어졌겠죠. 송민수 장관을 국가 기밀 누설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 15일 날 회의 때 문재인 실장의 경우는 정말 인권 문제라는 건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건 작년에도 우리가 찬성했었기 때문에 일관성으로 본다면 찬성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가 사실 전체 의견이 그냥 이렇게 그 기권으로 가니까 거기에서 수용을 하신 거죠. 이미 결정난 걸 왜 북한에서 물어보고 확인을 해봅니까? 일단 작년에 찬성했다 금년에 기권을 하니까 이건 미리 통보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송민순 전 장관은 그 당시에 북한에 표결 전에 사전에 어떻게 할지 물어봤다는 거고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대로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백종천 당시 외교안보실장,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입장을 사전에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 그 당시에 이 논란 구도를 보면 사실 그 외교부는 국제적인 공조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외교부는 사실 이 유엔 인권 결의안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리 정부가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많이 견지를 했고요. 예. 무엇보다도 2006년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상황이 별로 바뀌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걸 다시 우리가 기권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통일부 입장에서는 어렵게 바로 그 논란이 됐던 그 달 전에 2007년 10월 달에 14남북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모처럼 남북 하해 물꼬가 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어떤 식으로 살려나가자.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정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다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쪽이 지금 옳으냐 부분은 결국 당시 회의록을 보는 방법이 최선의 방안인데 예. 그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사실 상당히 미지수인 거죠. 진실은 분명히
하나일 텐데요. 그 하나의 진술을 놓고 지금 해석이 다른 건가요? 기억이 다른 건가요? 예. 글쎄요. 지금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고록을 다 까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의문은 남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뭐냐면 자 16일 날 그러니까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나 혹은 김만복 국정원장이나 뭘 주장하냐면 16일 날 이미 기권을 하기로 결정을 봤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물어볼 이유가 없었다라고 이제 김경수 의원이나 혹은 또 우성 원내대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18일 날 왜 서별관 회의에 모였죠? 그러니까 18일 날 서별관 회의에 모였다는 건 뭔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틀 만에 모였는데 16일 날 결정을 봐서 다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이 하나만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송민순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기권이었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요 다음 발언이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근데 문재인 전 대표는 뭐라고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라 김경수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재인 전 대표는 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술이 계속 다 다르군요.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만복 국정원장은 전부 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기권을 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재인 대표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는 찬성을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엇갈린 지금 이야기들이 지금 의혹을 더 확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진실 공방이고요. 회의록 열어보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란이 가장 핵심 당사자가 문재인 전 대표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기억이 잘 나는 분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본인 스스로가 나름대로 주변에 취재를 하든지 관련 자료를 모아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으면서 이 상황을 설명하든지 해명하든지 납득시켜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근데 앞서 우리 이종국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는데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처음에는 찬성을 했지만 그 뒤에는 상황을 보고 본인이 의견을 바꾼 거거든요. 말을 바꿨다기보다도 상황을 보고 인식을 바꾼 거죠. 이게 진실 공방 양상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시간이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진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렇게 가다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어떤 영향이 견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시간이 너무 빠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찍 터진 것이 오히려 다행인 건가요? 오히려 예. 문재인 전 대표한테는 다행이다. 이것을 계속 이끌다가는 국민들도 피로함이 누적되는 게 아니냐, 또 색깔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안보관에 관련돼서 끝까지 그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표가 불리하지 않느냐. 양쪽 다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송민순 회고록으로 정권의 의혹을 덮으려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권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 오늘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정유라인 것 같습니다. 2위는 최순실입니다. 도대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해서 명문대학인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칙이 바뀌고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학점을 주고 또 최유라를 데리고 K스포츠에서는 10여 명이 승마를 위해서 독일까지 동행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눈 감고 집권 여당이 색깔론으로 밤과 낮을 세우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 딸 의혹이 이화여대 사태까지 번지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고 또 오늘은 우병우 수석 문제가 언론에 이른바 좀 오보 사태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네. 뭐 물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청와대가 절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해프닝성으로 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병우 수석의 문제는 아마 지금 오늘 뭐 이 조간신문에서 이제 일면 토업으로 물러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예정돼 있던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수비 그러니까 뭡니까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가
이제 취소가 됨으로써 과연 우병우 수석의 거치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대수비 회의만 연기만 된 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만약에 우병우 수석을 물릴 것 같았으면 3개월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지도 않았었겠죠.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검찰 수사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혐의가 구차되기 전까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거치는 그대로 갖고 갈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최순실 씨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 비리가 소위 말해서 병력 비리하고 입시 비리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사실 최순실 씨 힘으로만 과연 가능했을 것인가. 이것이 그럼 최순실 씨 힘을 뭔가가 역작용을 해서 이대에게는 무슨 국민적 무슨 그러니까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 같은 것이 몰아주는 사업이 되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최유라 씨가 특혜를 입는 그러한 과정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한다. 그것이 권력형 비리다는 주장인 것이죠. 일각에서는 오늘 보도가 나와서 더 안 물러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인사 스타일이 절대로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공개가 됐으면 차라리 공개된 상황에서 그 인사를 물르는 한이 있더라도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병우 수석을 물리는데 이미 언론에 났다? 이거는 그거를 강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